이른 아침, 차가운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빗줄기가 교도소의 무거운 공기를 가로질렀다. 이 빛은 희망이 아니라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204번 수감자. 이경호. 그의 이름은 이미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았고, 이곳에서는 단지 번호에 불과했다. 그는 억울한 살인죄 누명을 쓰고 2년째 이곳에 갇혀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기 그지없는 스물 4살의 청년이었다. 170cm 남짓한 키에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말라붙은 몸은 어떤 위협적인 인상도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다. 깊고 어두운 감옥 생활이 만들어낸 공허함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한 예리함이 번득였다. 그는 조용했고 주변의 소란스러운 싸움이나 욕설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혼돈 속에서 고요함을 찾아내고 자신만의 공간을 구축하는 법을 터득한 듯했다. 교도소의 일상은 단조롭고 폭력적이었다. 덩치 큰 수감자들의 텃세와 은밀한 권력 다툼은 끊이지 않았지만 경호는 그 모든 것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다. 그는 책을 읽거나 홀로 명상에 잠기는 것을 즐겼다. 그의 지적인 평정심은 때때로 다른 수감자들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으나 그의 무해한 외모와 조용한 태도는 그를 별 볼 일 없는 약자로 낙인 찍게 만들었다. 아무도 그가 감옥에 갇힌 억울한 천재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작업장으로 향하는 길에 경호는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를 느꼈다. 심장이 거세게 뛰고 혈관을 따라 뜨거운 용암이 흐르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그 감각은 단순히 몸의 반응이 아니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있던 거대한 존재가 꿈틀거리며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 경호는 전화부스 앞에 줄을 섰다. 일주일에 한 번, 가족에게 허락된 짧은 통화 시간이었다.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오랜만에 듣는 여동생 경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가라앉아 있었다. 여마가!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경호의 뇌리에 차가운 칼날이 박히는 듯한 충격이 스쳐 지나갔다. 무슨 일이야? 경은아,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긴 거야? 경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엄마가 병원에 계셔. 경은의 목소리는 끝내 흐느낌으로 변했다. 어떤 건달들이 가게로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는데 엄마가 버티니까 오빠가 잡혀간 게 그놈들 때문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경은은 말을 잇지 못했다. 경호의 손은 수화기를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숨 쉬는 법을 잊은 듯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맴돌았다. 엄마가 다치셨다. 나 때문에. 경호는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쓴 배경을 알고 있었다. 바로 블랙타이거라는 악명 높은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 강진태의 소행이었다. 경호는 과거 강진태가 연루된 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증거를 우연히 손에 넣었고 이를 정의로운 언론사에 제보하려 했다. 그러나 경호의 계획은 강진태의 촘촘한 감시망에 걸려들었고 그는 증거를 빼앗긴 채 조작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 그의 결백을 증명할 증인은 모두 사라졌고 증거는 모두 조작되었다. 그는 감옥에 갇힌 채 언제나 어머니와 여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강진태가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은 경호가 가진 유일한 희망이자 버팀목이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졌다. 어머니가 그들의 폭력에 당했다니 분노가 그의 혈관을 따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지진과도 같았다. 온몸의 근육이 경련하고 피부 아래로 뜨거운 기운이 소용돌이쳤다. 그의 눈동자는 형언할 수 없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오직 경은의 흐느낌과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비명만이 그의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수화기를 든 경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경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이 곧 어떻게든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위협적이었다. 경은은 오빠의 변해버린 목소리에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경은아, 지금부터 오빠가 하는 말 잘 들어. 경찰이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오빠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끄는 경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눈을 감았다. 방금 전까지 그를 짓누르던 세상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의 몸속에서 솟구치는 거대한 에너지는 이미 그의 의식을 넘어선 듯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파괴하고 짓밟고 모든 것을 재로 만들어버릴 듯한 순수한 파괴 본능이었다. 전사의 피가, 아니, 신의 피가 깨어난 것이다. 그는 평소 자신을 무시하던 다른 수감자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무리의 덩치들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다. 야, 이경호, 여자 목소리 들으니까 울기라도 한 거야. 냄새나는 모범수 새끼가. 그들은 경호의 어깨를 밀치며 조롱했다.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경호의 머릿속은 이미 다른 세상에 있었다. 분노가 그의 이성을 잠식하고 그의 모든 감각을 증폭시켰다. 그는 굴러가는 먼지 하나하나, 심지어는 그들의 거친 숨소리까지도 들을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다. 징벌방으로 통하는 복도 끝에 걸려있는 소화기. 그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번뜩이는 생각이 지나갔다. 그는 계획을 세웠다. 분노에 잠식된 이 순간에도 그의 이성은 차가운 전략을 짜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이경호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전사였고 어머니를 향한 분노가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부여했다. 그는 조용히 그들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땅을 울리는 듯한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다. 비켜!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마치 땅속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같았다. 그 말을 들은 건달들은 더욱 크게 웃었다. 뭐라고 귀가 잘못 들었나? 이 새끼가 미쳤나 보네. 그들은 한두 명씩 그를 애워쌌다. 그들의 주먹은 단단했고 그들의 눈은 경호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경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은 이미 뼈마디가 굵어지고 근육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이 순간 경호는 자신의 힘이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그를 이곳에 가둔 자들과 그의 어머니를 다치게 한 자들을 찾아내야만 했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때까지 이 분노는 결코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경호는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의 몸속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힘이 비로소 깨어났다. 그의 눈동자는 붉게 타올랐고 그의 심장은 전쟁의 북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 마치 한 마리의 맹수가 먹잇감을 향해 돌진하듯 움직였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이 감옥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전화부스를 나서는 이경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느리고 조심스럽지 않았다. 분노의 불길이 그의 심장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길은 그의 몸을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 놓았다. 그의 눈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그것처럼 빛났고 그의 걸음걸이에는 미세한 진동이 실려 있었다. 주변의 수감자들은 그를 비웃었지만 그 비웃음은 곧 기이한 공포로 바뀌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경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경호의 몸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감옥에 들어온 이후로 늘 말라붙어 있었던 자신의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고 혈관이 굵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팔과 다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지만 그 무게는 오히려 경이로운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멀리서 들려오는 교도관의 발소리, 복도 끝에서 속삭이는 소리,
심지어는 벽을 타고 흐르는 미세한 진동까지도 그는 정확히 감지할 수 있었다. 그를 비웃던 수감자 무리가 경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들의 리더는 두꺼비라는 별명을 가진 거구의 남자였다. 두꺼비의 눈은 경호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함으로 가득 찼다. 이 새끼, 갑자기 힘이라도 생긴 줄 아나 보네. 감옥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굴욕뿐이야. 내 어미가 맞은 것처럼 말이야. 그의 조롱은 경호의 분노의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경호의 몸은 마치 철갑을 두른 것처럼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눈동자는 붉은 섬광을 내뿜었고 주변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경호는 두꺼비의 주먹이 날아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느린 움직임처럼 보였다. 경호는 몸을 살짝 틀어 주먹을 피했고 동시에 두꺼비의 팔을 가볍게 잡았다. 가볍게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두꺼비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의 팔에서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경호의 소나기에 잡힌 순간 두꺼비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발톱에 붙잡힌 듯한 느낌을 받았다. 다른 수감자들은 경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놀라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두꺼비가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내 놈의 입에서 내 어머니의 이름이 다시 나오면 그땐 내 혀를 뽑아버리겠다. 경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파괴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두꺼비는 두려움에 몸을 떨며 비명을 질렀다. 이 사건은 교도소 내에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약골 모범수였던 이경호가 두꺼비를 단 한 번에 제압했다는 소문은 교도소의 모든 수감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그들은 경호에게 새로운 시선을 보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존경심이었다. 경호는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경호는 자신의 몸에 일어난 변화를 실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작업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거운 철제 도구들을 들어 올렸다.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무게가 그의 손에서는 마치 종이처럼 가벼웠다. 그는 자신의 힘이 단순히 육체적인 능력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분노와 함께 깨어나는 마치 고대 전사의 힘과도 같았다. 그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했다. 이 힘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라고 속삭였다. 그러나 경호의 이성은 그 힘을 제어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이 힘이 어머니를 구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고도 믿었다. 경호는 감옥 내부의 정보망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힘을 과시하지 않고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했다. 그는 교도소 내의 거물급 수감자인 김민준을 찾아갔다. 김민준은 과거 블랙타이거와 라이벌 관계에 있던 거대 조직의 두목이었고 지금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그는 감옥 안팎의 모든 정보에 능통한 인물이었다. 김민준은 경호가 찾아왔을 때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경호가 두꺼비를 제압했다는 소문을 이미 들은 상태였다. 젊은이,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뭔가? 김민준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 있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강진태에 대한 모든 정보가요. 경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김민준은 경호의 담대함에 흥미를 느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거나 아첨하기 바빴지만 경호는 달랐다. 강진태는 내 오랜 숙적이지. 하지만 내가 왜 자네를 도와야 하지? 우리는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호는 김민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는 저에게 누명을 씌웠고 이제는 제 어머니를 해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김민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경호의 눈에서 단순한 분노가 아닌 복수와 정의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았다. 그는 경호가 자신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음을 직감했다. 자네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군.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난 것 같아.
김민주는 경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머니를 지키고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깨어난 힘입니다. 김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경호가 가진 알 수 없는 힘과 그 힘을 제어하는 경호의 냉철한 이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경호의 계획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좋아, 자네를 돕지.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를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걸세.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강진태의 조직 내부 정보가 필요하네. 특히 그의 자금줄과 관련된 정보를 찾고 싶어. 경호는 이미 강진태의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강진태의 약점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민주는 경호의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경호가 단순히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강진태를 무너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호의 담대함과 자신감에 감탄했다. 흥미롭군. 좋아. 내가 자네에게 정보를 주고 자네는 내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다 줘. 그리고 탈출 계획은 자네가 세워야 할 걸세. 나는 조력자일 뿐이야. 김민준과의 대화는 경호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 감옥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통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경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강진태의 조직을 무너뜨릴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몸은 전쟁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처럼 변하고 있었다. 그의 힘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분노로 인해 더욱 강해졌고 그의 이성은 복수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이경호는 이제 단순한 수감자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의 화신이자 정의를 위한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이경호는 김민준과의 대화가 끝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차가운 바닥에 앉았다.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운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김민준이 요구한 정보, 즉 강진태의 조직 내부 자금줄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머리를 굴렸다. 교도소 내부에서 외부의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퍼즐 조각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경호는 자신이 수감되기 전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는 강진태의 금융 사기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과거에 뛰어난 정보 분석가였으며 여러 기업의 불법 행위를 파헤쳐온 전적이 있었다. 그 당시 경호는 강진태의 검은 돈이 흘러가는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고 거의 모든 증거를 수집한 상태였다. 그러나 강진태의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다. 경호는 자신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조각난 기억들을 퍼즐처럼 맞춰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교도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 브로커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들은 주로 돈이나 담배, 혹은 다른 수감자들의 청부를 대가로 외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다. 경호는 이들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는 조심스러웠다. 이들은 강진태의 그림자 아래에서 움직이는 자들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호는 먼저 가장 소심하고 겉으로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수감자 준호에게 접근했다. 준호는 과거 해커였고 작은 범죄로 인해 잠시 교도소에 들어와 있었다. 그는 주변의 폭력적인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늘 불안에 떨고 있었다. 경호는 준호에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를 위협하는 다른 수감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준호는 경호의 의외의 친절에 놀랐고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이경호 씨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요. 여기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이익만 챙기는데 준호가 말했다. 난 그저 내 할 일을 할 뿐이야. 경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준호는 경호에게 마음을 털어놓았다. 자신이 과거에 강진태의 자회사 중 하나인 아크로스의 전산 시스템을 해킹한 적이 있다고. 그 시스템 안에 강진태의 비자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숨겨져 있었지만 증거를 빼내기 전에 체포되었다고. 경호는 준호의 말을 듣고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조각난 퍼즐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경호는 준호에게 아크로스의 전산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물었다. 준호는 해킹 당시의 기억을 되살려 서버 위치, 보안 시스템, 그리고 중요한 파일의 암호화 방식까지 모두 기억해냈다. 경호는 준호의 정보가 김민준에게 필요한 바로 그 정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준호에게 감사를 표했고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준호는 경호의 약속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경호가 단순히 자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경호는 김민준을 다시 찾아갔다. 김민준은 경호가 이틀 만에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경호가 어떤 식으로든 정보를 구해왔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정보를 가져왔네. 강진태의 자금줄에 대한 정보. 경호가 말했다. 김민준은 경호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틀 만에 자네. 나를 놀리러 온 건가? 놀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진태의 비자금은 아크로스라는 그의 자회사를 통해 흘러나갑니다. 그 회사의 서버는 해저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 있고 보안 시스템은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제가 수감되기 전에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발견했고 최근에 그 취약점을 이용해 비자금을 추적하려 했던 해커와 대화했습니다. 그 해커가 바로 저와 같은 감방에 있는 준호입니다. 김민준의 표정은 순식간에 진지하게 변했다. 그는 경호의 분석력과 정보 수집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경호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놀랍군. 아크로스의 비자금 서버가 해저에 있다는 사실은 나도 몰랐던 정보야. 그렇다면 자네는 어떻게 그 서버에 접근할 건가? 이제 자네는 감옥에 갇힌 몸이야. 그것이 바로 제가 당신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경호가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이 감옥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직접 그 시스템에 접근하여 모든 정보를 빼내겠습니다. 김민준은 경호의 말에 망설였다. 경호를 탈출시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경호가 가져온 정보는 그가 평생을 추적해온 강진태의 약점이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수도 있었다. 내가 자네를 돕기로 한다면 자네는 그 대가로 무엇을 줄 수 있나? 김민준이 물었다. 강진태의 모든 것을 빼앗아 당신 앞에 가져다 주겠습니다.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루려 했던 복수를 제가 대신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경호의 눈은 확신에 차 있었다. 김민준은 경호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경호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한 복수심을 보았다. 그는 경호가 단순히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 약속하지. 자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네. 하지만 기억해. 이 모든 것은 자네의 책임이야. 경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제 강진태는 제 손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단호해서 마치 신의 계시처럼 들렸다. 김민준은 경호의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와 정의를 향한 굳은 의지가 만들어낸 영혼의 힘이었다. 경호는 김민준과의 거래를 성사시킨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강진태의 조직을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먼저 교도소 내부의 경비 시스템을 파악하고 탈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수감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복수를 위한 전사였고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어머니의 복수를 하고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잠재된 힘을 완전히 해방하게 될 것이다. 김민준과의 거래가 성사된 후 이경호는 교도소의 일상을 전혀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수감자와 교도관이 아니라 복수를 위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연료 삼아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교도소 내부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탈출 계획에 필요한 인력과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는 조용히 교도소 내의 권력 지형을 분석했다. 감옥 안에는 김민준의 세력 외에도 여러 소규모 그룹들이 존재했다. 그들은 대부분 강진태가 심어놓은 하수인들이거나 단순히 힘을 과시하며 이익을 취하는 부류들이었다. 이들은 경호가 두꺼비를 제압한 이후 그를 경계하거나 혹은 새로운 힘에 줄을 대려 했다. 경호는 그들의 접근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굴복시키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예를 들어 한 무리의 리더는 가족의 병원비 때문에 감옥 안팎의 정보를 팔아넘기고 있었는데 경호는 그에게 은밀하게 접근하여 그의 가족을 돕겠다고 제안했다. 경호의 제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강진태가 운영하는 대형 병원의 의료 지원이었다. 이 제안은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자네가 내게 원하는 건 뭐지? 리더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다. 나를 따르는 것,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경호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겨우 그것뿐이라고 강진태의 병원을 이용하게 해준다고 더문세세 때 남석고세대 잡는 낭치의 정다.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강진태를 무너뜨릴 것이다. 자네가 나를 돕는다면 자네의 가족은 강진태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거다. 경호의 말에 리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경호에게서 단순한 협박이 아닌 미래에 대한 확신을 보았다. 그는 결국 경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경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사람들의 필요와 약점을 이용하여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 그의 명성은 힘을 가진 자에서 지혜로운 자로 바뀌기 시작했다. 수감자들은 그를 전략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런 경호의 움직임을 가장 민감하게 감지한 것은 김민준이었다. 김민준은 경호가 자신의 힘을 단순히 폭력에만 사용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사용한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경호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청년이 아니라 거대한 그림을 그리는 리더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인, 정말 놀랍군. 힘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 같아. 김민준이 말했다. 힘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습니다.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경호가 대답했다. 당신도 내게 힘을 주었지만 나는 그 힘을 당신의 복수를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민준은 경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는 경호가 자신과의 거래를 단순한 이익 관계가 아닌 서로의 복수를 위한 연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모든 수감자들이 경호의 지혜에 감탄한 것은 아니었다. 교도소 내부의 또 다른 세력인 블랙타이거의 하수인들은 경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들의 리더인 맹구는 경호가 단순한 약자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경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와 그를 협박했다. 이경호, 내 놈이 잘 나가는 줄 아나 본데 내 놈의 힘은 밖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내 놈의 어머니를 해친 것도 우리고 내 놈을 감옥에 보낸 것도 우리다. 내 놈이 여기서 까불면 내 놈의 가족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질 거야. 맹구의 말은 경호의 분노를 다시 한번 자극했다. 그의 몸은 다시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의 눈동자는 붉은 빛으로 변했다. 그는 맹구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맹구는 경호의 예상치 못한 힘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내 가족에게 손대지 마라. 내 놈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 놈들의 우두머리, 강진태까지. 경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워서
맹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맹구는 경호의 눈에서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파멸의 예고를 보았다. 그는 경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경호의 힘은 그를 꼼짝 못하게 했다. 이 사건은 경호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다. 사람들은 경호의 말 한마디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맹구는 경호의 힘에 굴복했고 이후부터 경호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 정보를 흘려주기 시작했다. 경호는 맹구에게서 강진태의 조직 내부 구조와 외부의 조력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강진태는 단순히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정계와 재계를 모두 장악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의 정점에 서 있었다. 경호는 이 모든 것을 파헤치기 위해 교도소의 경비 시스템과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탈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강진태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전략을 동시에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어머니의 복수, 자신의 결백 증명, 그리고 강진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 그의 힘은 이제 단순한 물리적인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고, 지혜였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통찰력이었다. 이경호는 이제 복수를 위한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이경호의 탈출 계획은 교도소 내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는 단순한 힘의 과시가 아닌 심리학과 기만, 그리고 자신의 새로이 깨어난 신체 능력을 결합한 복합적인 전략을 구상했다. 경호는 김민준에게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교도소 경비 시스템의 맹점을 파악하고 교대 근무 시간, 순찰 경로, 심지어는 교도관들의 개인적인 습관까지도 분석했다. 그는 탈출이 아닌 교도소의 시스템을 마치 자신의 손바닥 안의 장난감처럼 다루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계획 실행의 날이 다가왔다. 이경호는 마지막으로 김민준과 만났다. 김민준은 경호의 눈에서 불타는 의지를 보았고 그가 자신의 복수까지도 대신 이루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자네가 성공하기를 바라네. 그리고 부디 살아남게. 김민준이 진심으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경호가 짧게 답했다. 그날 밤 모든 수감자들이 잠든 깊은 새벽이었다. 경호는 자신의 방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의 몸은 이미 전투를 위한 최상의 상태로 변해 있었다. 근육은 팽팽하게 뭉쳤고 그의 심장은 고요한 북소리처럼 규칙적으로 뛰었다. 그는 감옥의 벽을 타고 마치 거미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의 몸은 중력을 무시하는 듯 가벼웠고 그의 손가락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벽을 움켜쥐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중앙 통제실이었다. 경호는 경보 시스템을 해킹하는 대신 교도관들의 교대 시간을 이용했다. 그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악하고 순찰 경로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통제실에 접근했다. 통제실 안에는 한 명의 교도관이 졸고 있었다. 경호는 그의 뒤로 소리 없이 다가가 목 뒤를 가볍게 쳐서 기절시켰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교도관은 어떤 저항도 할 수 없었다. 경호는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했다. 그의 지식은 준우에게서 얻은 정보와 자신의 뛰어난 분석력이 결합되어 있었다. 그는 몇 분 만에 통제실의 모든 시스템을 장악했다. 그는 경보 시스템을 조작하여 교도소의 다른 구역에서 마치 폭동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꾸며냈다. 비상 17일 구역에서 폭동 발생 지원 병력 즉시 출동. 거짓 경보가 교도소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교도관들은 혼란에 빠졌고 모든 병력이 7구역으로 몰려갔다. 경호는 그 혼란을 틈타 모든 감시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끊고 자신이 원하는 출구로 향했다. 그는 교도소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하 통로로 향했다. 그곳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버려진 하수도였다. 경호는 하수도 맨홀을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의 몸은 악취와 습기로 가득한 하수도를 거침없이 나아갔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물소리를 내지 않았다.
하수도 끝에는 낡은 철문이 있었다. 경호는 그 문을 여는데 아무런 도구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이미 쇠를 부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문을 가볍게 밀었고 철문은 거대한 비명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경호는 자유의 공기를 마셨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잠시뿐이었다. 교도소의 담장을 벗어난 순간 그는 주변에 숨어있던 검은 양복의 남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냉혹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경호가 탈출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마치 경호의 목숨을 빼앗기 위해 태어난 사냥꾼처럼 빛났다. 이경호, 내 놈이 감히 기어 나오다니. 그들의 리더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강진태 회장님의 명령을 받았다. 너를 다시 감옥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경호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들이 예상했던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들을 심판할 전사였다. 그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어머니의 고통,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조작한 자들에 대한 증오가 그의 몸에서 폭발하듯 솟구쳤다. 경호는 그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몸은 거대한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고 그의 주위의 공기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의 눈동자는 붉은 빛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이성을 제어하지 않았다. 그의 몸은 본능에 따라 움직였다. 첫 번째 남자가 경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날카로운 칼을 휘둘렀지만 경호의 움직임은 그보다 훨씬 빨랐다. 경호는 남자의 주먹을 잡고 마치 종이처럼 가볍게 부러뜨렸다. 남자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경호는 그의 비명을 듣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오직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만이 맴도는 듯했다. 두 번째 남자는 총을 꺼내 들었다. 그러나 경호의 손이 총보다 먼저 움직였다. 그는 남자의 손목을 잡고 총을 순식간에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그는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고 남자는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다른 남자들도 경호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들은 경호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들의 주먹은 경호의 몸에 닿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뼈는 부러져 있었다. 경호는 마치 전쟁의 신처럼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었다. 그는 그들의 몸을 짓밟고 뼈를 부수고 그들의 비명을 침묵시켰다. 경호는 그들의 리더를 향해 걸어갔다. 리더는 경호의 압도적인 힘에 두려움에 질린 채 덜덜 떨고 있었다. 그는 경호가 단순히 운 좋은 약자가 아니라 진짜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오는 대체 누구야? 리더가 공포에 질려 물었다. 나는 너희들이 내 어머니에게 한 짓에 대한 심판자다. 경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경호는 리더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리더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경호는 리더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강진태에게 전해라. 내가 돌아왔다고? 그리고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고. 경호는 리더를 바닥에 내던지고 조용히 그곳을 떠났다. 그의 뒤에는 부서진 몸뚱이와 피 묻은 땅만이 남았다. 그는 이제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의 목표는 이제 오직 하나였다. 강진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평화를 되찾아주는 것.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이경호는 자신을 잡으러 온 조직원들을 처리한 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도시의 밤거리로 들어섰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교도소의 시스템에 갇힌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세상으로 나온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사였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는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고 그들의 눈앞에서 어머니를 지켜내고 싶었다. 경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맹구에게서 얻은 정보와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강진태의 조직에 대한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맹구는 강진태의 조직이 단순한 폭력 조직이 아니라 정계, 재계, 그리고 법조계까지 장악한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들의 핵심은 카이로스 그룹이라는 합법적인 기업이었고, 이 그룹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은폐하고 있었다. 카이로스 그룹,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는 정치인 안서준, 경호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안서준은 차기 국회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고, 그의 뒤에는 막강한 권력과 자본이 있었다. 경호는 자신이 단순한 조폭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싸움은 육체적인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지혜와 전략, 그리고 거대한 판을 뒤엎을 한 방이 필요했다. 경호는 가장 먼저 강진태의 자금줄을 마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준획에서 얻은 아크로스 전산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떠올렸다. 해저에 위치한 서버는 완벽한 보안을 자랑했지만 경호는 그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해킹을 통해 비자금 장부를 빼내고 그들의 돈줄을 끊어버릴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전에 경호는 자신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았다. 그는 병원 근처에 숨어 혹시라도 강진태의 하수인들이 어머니를 해치려 할까봐 밤새도록 감시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병원 건물로 다가왔다. 그들의 목적은 명백했다. 경호의 어머니를 위협하여 경호를 끌어내거나 혹은 영원히 침묵시키는 것이었다. 경호의 분노는 다시 한번 끌어올랐다. 그의 눈동자는 붉은 섬광을 내뿜었고 그의 몸은 전투를 위한 기계로 변했다. 그는 그림자처럼 그들 뒤로 다가가 한 명 한 명을 조용히 제압했다. 그의 움직임은 너무나 빨라서 그들은 경호가 어디서 나타났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경호는 그들의 뼈를 부러뜨리고 그들의 비명을 침묵시켰다. 그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경호는 병원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멀리서 어머니의 병실 창문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다. 경호는 자신의 복수가 어머니에게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강진태의 조직과 숨바꼭질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들의 심장부를 직접 공격해야 했다. 경호는 강진태의 사무실을 목표로 삼았다. 강진태는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다. 그는 경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자신의 조직원들이 경호를 쉽게 처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경호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존재였다. 강진태의 사무실은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에 위치해 있었다. 경호는 정문으로 들어가는 대신 건물의 환기구를 이용해 침투했다. 그의 몸은 유연하게 좁은 공간을 통과했고 그의 손은 굳게 닫힌 문들을 소리 없이 열었다. 그는 마치 유령처럼 건물 내부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통과했다. 마침내 경호는 강진태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문 밖에서는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경계를 서고 있었다. 경호는 그들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복도 끝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했다. 그는 소화기를 작동시켜 화재 경보를 울렸다. 경보음이 울리자 경호원들은 혼란에 빠졌고 경호는 그 틈을 타 그들을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손은 그들의 목을 쥐었고 그들의 비명은 터져 나오기도 전에 침묵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경호는 강진태가 자신의 책상에 앉아 여유롭게 와인을 마시는 모습을 보았다. 강진태는 경호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놀라 와인잔을 놓쳤다. 와인잔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에? 강진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놈이 내 어머니에게 한 짓, 그리고 나에게 씌운 누명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왔다. 경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태는 경호의 눈을 보았다. 그 눈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진태는 경호가 단순히 운 좋은 약자가 아니라 자신이 상상하지 못했던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호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깨어난 전쟁의 신이었다. 강진태의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와인 잔에 파편이 흩어져 있는 바닥과 겁에 질린 채 뻣뻣하게 굳어버린 강진태의 모습은 이 공간이 더 이상 권력자의 아성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경호는 마치 사냥감을 몰아쓰는 맹수처럼 천천히 강진태에게 다가갔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그가 내뿜는 존재감은 거대한 산맥처럼 강진태를 짓눌렀다. 강진태는 경호의 눈에서 자신의 파멸을 예감했다. 내 놈이 어떻게 여기까지? 강진태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경찰은, 교도관들은 모두 내 손아귀에 있는데 내 놈의 손아귀에 있는 것은 단순한 꼭두각시들 뿐이다. 경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나는 내 놈의 꼭두각시들을 무너뜨리고 내 놈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왔다. 경호는 강진태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아크로스 그룹의 실시간 재정 상태가 그래프로 표시되고 있었다. 경호는 태블릿을 강진태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것이 내 놈의 힘의 원천이지. 불법적인 자금, 비자금, 그리고 권력자들과의 검은 거래,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 강진태의 눈은 경호의 말에 크게 흔들렸다. 그는 아크로스 서버의 위치와 보안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경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 어떻게 안 거지 그 서버는? 해저에 너희들이 내 어머니에게 손을 댄 순간 너희들의 운명은 결정되었다. 경호가 말했다. 나는 너희들의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내 놈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처럼. 그 순간 강진태는 경호에게서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정의를 향한 불꽃이었고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파멸이었다. 강진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강진태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놈이 여기서 나를 죽인다고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아. 내 뒤에는 안서준 의원이 있어. 그는 곧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거야. 내 놈이 나를 없애도 안 의원이 나를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내 놈의 어머니는 영원히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경호의 분노는 다시 한번 폭발했다. 그의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의 주먹은 뼈가 부러질 것처럼 굳게 쥐어졌다. 그는 강진태의 멱살을 잡고 들어올렸다. 강진태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안서준, 내 놈의 마지막 카드가 그것인가? 경호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내 놈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내 놈의 꼭두각시들도.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권력자들까지도. 경호는 강진태의 책상에 있던 서류철을 열었다. 서류철에는 강진태와 안서준의 은밀한 거래 내역이 담겨 있었다. 경호는 그 서류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그리고는 강진태의 핸드폰을 빼앗아 그의 손가락 지문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했다. 그는 강진태의 통화 목록과 메시지를 샅샅이 뒤졌다. 그 안에는 안서준과의 수많은 통화 기록과 은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경호는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강진태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강진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파멸에 대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이경호, 내 놈이 나를 무너뜨린다고 해도 내 놈은 결국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 강진태가 비틀거리며 말했다. 그것은 내 놈의 생각이다. 경호가 말했다.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내 어머니를 위해 싸우는 것이다. 내 놈이 나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 경호는 강진태의 사무실을 떠났다. 그의 뒤에는 부서진 강진태의 자존심과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질 징조가 보였다. 경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제 거대한 책임감이 짊어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려야만 했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에서 사회적인 정의를 위한 전쟁으로 변하고 있었다. 경호는 건물을 빠져나와 조용히 도시의 밤거리로 사라졌다. 그의 손에는 강진태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여 강진태와 안서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평화를 되찾아주기 위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이경호는 강진태의 사무실을 떠나자마자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손에는 강진태와 안서준의 모든 범죄가 담긴 증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제 이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여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 했다. 하지만 경호는 그들이 순순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반드시 경호를 찾아내고 그를 영원히 침묵시키려 할 것이다. 경호는 먼저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다. 그는 경비원들의 눈을 피해 병실 창문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했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경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안도했지만 동시에 복수가 어머니에게 또 다른 위험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빠르게 끝내야만 했다. 경호는 강진태의 조직을 무너뜨릴 최종 계획을 구상했다. 그는 먼저 강진태의 모든 자금줄을 마비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준획에서 얻은 아크로스 서버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그들의 비자금 장부를 해킹하고 모든 자금을 동결시킬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금줄이 끊어진 틈을 타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의 뒤를 봐주던 안서준까지 모두 끌어내릴 계획이었다. 경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아크로스 서버에 접근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키보드를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수많은 코드와 데이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몇 분 만에 아크로스 서버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그들의 비자금 장부에 접근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동시에 모든 자금을 동결시켰다. 강진태는 자신의 모든 자금이 동결되었다는 소식에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안서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안서준은 강진태의 패배에 분노했지만 경호의 존재가 자신에게도 위협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강진태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녀석의 어머니를 찾아내. 그리고 그 녀석의 약점을 잡아 그 녀석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버려. 안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강진태는 안서준의 명령에 따라 경호의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어머니의 병원을 찾아냈고 어머니를 납치하여 경호를 협박하려 했다. 하지만 경호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상태였다. 강진태는 어머니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는 경호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이경호 내놈의 어머니를 찾지 못하겠다고 내놈의 어머니를 숨긴 곳을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놈의 어머니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내 놈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내 어머니를 찾는 건 의미 없는 짓이야. 경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내 놈의 자금은 이미 동결되었고 내 놈의 범죄는 이미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놈의 패배뿐이다. 경호는 강진태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찾아갔다. 안서준은 그곳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가 모여 있었다. 안서준은 자신의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정의로운 정치인이라고 치켜세웠지만 그 순간 경호는 기자회견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모습은 검은 옷을 입고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그의 등 뒤에는 강진태의 범죄를 증명할 모든 증거가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안서준 의원님, 당신이 정의를 말하기 전에 이 영상을 먼저 보시죠.
경호의 목소리는 기자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은 모두 경호의 모습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경호는 USB를 기자회견장의 컴퓨터에 꽂고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에는 강진태와 안서준의 은밀한 거래 내역, 그리고 그들의 모든 범죄가 담겨 있었다. 안서준은 경호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당황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찼다. 기자들과 카메라맨들은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카메라 셔터는 멈추지 않았다. 경호는 안서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그가 내뿜는 존재감은 거대한 산맥처럼 안서준을 짓눌렀다. 안서준은 경호의 눈에서 자신의 파멸을 예감했다. 내 놈이 어떻게... 안서준이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내 놈이 나에게 씌운 누명,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왔다. 경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내 놈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파멸이다. 경호는 안서준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안서준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그들의 비명소리가 기자회견장을 채웠다. 경호는 안서준을 바닥에 내팽개쳤다. 안서준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함께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파멸에 대한 절망감이 서려 있었다. 경호는 기자회견장을 떠났다. 그의 뒤에는 부서진 안서준의 권력과 그가 쌓아 올린 제국이 무너질 징조가 보였다. 경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그의 어깨에는 이제 거대한 책임감이 짊어져 있었다. 그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무너뜨려야만 했다. 이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복수에서 사회적인 정의를 위한 전쟁으로 변하고 있었다. 안서준의 기자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경호가 공개한 영상과 자료들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부패의 거대한 연결고리를 낱낱이 파헤치는 폭탄이었다. 기자들은 충격과 흥분에 휩싸였고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안서준은 공포와 분노에 휩싸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오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패배와 절망만이 남았다. 경호는 혼란스러운 현장을 뒤로하고 조용히 사라졌다. 그의 임무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자멸이었다. 경호가 공개한 증거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경찰과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을 덮을 수 없었다. 강진태와 안서준은 물론 그들의 비호 아래에서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모든 인물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강진태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절망했다. 그의 조직은 와해되었고 그의 자금은 동결되었으며 그의 동맹들은 등을 돌렸다. 그는 경호에게 복수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강진태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의 죽음은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듯했다. 한편 안서준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며 저항했지만 경호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백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정치적인 명성, 부, 그리고 자유까지. 안서준의 몰락은 정치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많은 권력자들은 자신들도 언제 경호와 같은 존재에게 심판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경호의 이야기는 세상에 알려졌다. 감옥에 갇힌 억울한 죄수가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겼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그는 영웅으로 추앙받기 시작했다. 그의 결백은 다시 한번 증명되었고 그는 무죄로 풀려났다. 그러나 경호는 영웅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어머니를 위해 싸웠을 뿐이었다. 경호는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가 깨달은 힘은 복수를 위한 도구였지만 동시에 그에게 거대한 책임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의 몸에 흐르는 전사의 피는
그를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이 힘이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호는 먼저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이미 건강을 회복한 상태였다. 어머니는 경호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해낸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경호가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경호의 몸에서 느껴지는 강인함과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깊은 고뇌를 느꼈다. 어머니는 경호가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들아, 너의 힘은 어디서 온 거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호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겪었던 일, 그리고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깨달은 힘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경호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아들의 강인함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다. 아들아, 너의 힘은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너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힘이야.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의 말은 경호의 마음을 울렸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힘이 복수를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이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경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한 전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부패한 권력과 싸우고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그림자 속의 심판자가 되기로 했다. 그의 몸에 흐르는 전사의 피는 더 이상 분노의 불길이 아니라 정의의 불꽃이 되었다. 어머니와의 대화 후 이경호는 비로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은 듯했다. 그의 몸에 잠들어 있던 힘은 복수라는 좁은 틀을 넘어 더 큰 정의를 위한 불꽃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는 이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였다. 그의 몸은 평화를 갈망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불의에 맞서 싸우기를 원했다. 경호는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자신은 도시의 그림자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그는 더 이상 이경호라는 이름으로 살 수 없었다. 세상은 그를 억울한 죄수에서 정의의 영웅으로 불렀지만 그는 그 어떤 이름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이름 없는 심판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존재는 오직 불의가 판치는 곳에만 나타날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그는 강진태와 안서준의 몰락 이후에도 여전히 도시의 어둠 속에서 활동하는 잔당들을 추적했다. 이들은 대부분 강진태의 비호 아래에서 온갖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던 자들이었다. 경호는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그들의 죄를 심판했다. 그는 그들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고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무기가 아니라 진실이었다. 경호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심판자가 부패한 자들을 처단한다는 소문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범죄자들에게는 공포를 심어주었다. 그들은 경호의 존재를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죄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는 공포에 떨었다. 어느 날 밤, 경호는 도시의 가장 높은 빌딩 옥상에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 도시의 모든 것이 보였다. 부패한 정치인들의 은밀한 거래, 부자들의 탐욕,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의 절망까지. 그의 심장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슬픔에 함께 울었고 그의 몸은 정의를 위해 싸우기를 갈망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에 알림이 울렸다. 김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네의 힘은 이제 복수를 넘어 정의를 위한 것이 되었군. 자네는 이제 내가 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 경호는 김민준의 메시지에 미소를 지었다. 김민준은 과거의 복수에 갇혀 살았지만 경호는 그 틀을 깨고 나왔다. 그는 복수를 넘어 세상을 바꾸는 존재가 되었다. 경호는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사랑하는 어머니를 지키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깨어난 힘을 얻었지만 그 힘은 이제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심판자이자 수호자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다. 경호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을 준 모든 사람들을 떠올렸다. 그들은 경호에게 힘을 주었고 그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다. 경호는 그들의 희생과 도움을 잊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경호는 바람을 맞으며 자신의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다. 그의 몸은 여전히 뜨거운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이 힘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경호는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몸은 공중을 날아갔고 그는 마치 어둠 속의 그림자처럼 도시의 거리를 누볐다.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는 정의를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해 끝없이 싸울 것이다.